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주입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7월의 흐름들은 생각보다 강한 흐름들을 나타냈고요. 특별히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훨씬 더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죠.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가도 올랐고 금값이 많이 올랐고 지난 주말엔 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요. 한 주간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16%나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돈들이 어딘가 계속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8월 흐름들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9월에 예정돼 있는 공매도 금지 제한이 어떻게 연장이 되느냐 혹은 이제 풀리느냐 이 얘기가 8월 증시에 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요. 그 밖에도 백신 얘기라든지 여러 얘기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악재를 물고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열어놓지만 어쨌든 변동성은 좀 주의해야 될 그런 8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8월의 첫 주인데요. 시장 흐름들 보면서 대응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은 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장영혁 팀장님의 시각을 듣는 날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궁금증은 어쨌든 8월에도 이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 하는 건데 분위기 자체는 위쪽으로 열어놓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뵈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와서 제가 이 얘기를 꺼냈었어요. 지금 방향이 고민인 거냐, 속도가 고민인 거냐. 그때 저희는 이제 그렇죠. 방향 고민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속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장중 고점이 물론 후약을 반영하면서 조금 그거보다 후퇴하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2280을 넘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날에도 마찬가지, 목요일에도 마찬가지 그림이 한번 있었고요. 그럼 이제 손 뻗으면 2300이 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2200 버거운 거 아닙니까? 이 얘기 2100 올 때도 한 거고 2000피 왔을 때도 똑같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300피가 손에 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사실 시장 불리하게 보고 안 좋은 뉴스만 찾는다라고 하면 찾은 뉴스는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전쟁보다 더 많은 이 사람이 미국에서 코로나로 어떻게 됐어요. 이런 얘기들서부터 해서 신용 등급이 우짜우짜 해요. 이 얘기서부터 해서 5차 부양책이 진통을 겪고 있어요. 연율 기준으로 지난 2분기 성장률이 33%가 꼬꾸라졌는데 미중 간의 갈등 여기서 또 실업수당 지금 요 얘기는 하나 좀 찍고 넘어갈까요? 원래 실업 상태에 들어가서 이 미 주별로 이제 실업수당을 받는데 원래 350불 줘요. 근데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추가 실업수당이 얼마예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600라는 네, $600예요. 그럼 이 둘을 합치면 거의 $1000예요. 주당 $1000예요. 950달러니까. 그럼 이거 웬만한 직장 가서 일하는 것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뭐하러 힘들게 일을 해. 그냥 여기서 실업수당 받으면 매주 $1000 생기는데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진통을 겪고 있는 5차 미국 경제부양책 이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만 찾아서 보면은 안 좋은 뉴스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제 되물어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올랐냐 빠졌냐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올랐어요? 빠졌어요? 올랐어요. 지금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날라다니죠. 4대1 애플 때리고 전 세계 시가총액 넘버1 기업이 되고 애플이 10% 오를 정도 되면 10.5%인가 올랐는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죽어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은 언제들 좋은 뉴스만 안고 시장이 올랐습니까? 언제나 시장은 나쁜 뉴스도 안고 같이 가는 건데 지금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였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분명히 추는 상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가서 아니야 빠질 거야 이거를 백날 얘기해 봐야 빠지지도 않을 거니와 시장에서 점점
수익률만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지난주에 눈에 띄는 변화 하나가 있었어요. 뭐 거의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뭘 느끼셨어요, 박사님은? 지난주에요? 네, 시장 수급의 외국인 삼성전자.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날 방송에서 네. 인텔 급락한 거 보고 요거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텔이 7나노 생산 수율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래서 생산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는 요거 파운드리 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 TSMC도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삼성전자한테 기회다라는 얘기를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월요일 날 아침 시가에 삼성전자에 질렀으면 뭐 지난주 많이 먹었겠죠. 금요일 날 하루 쉬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좀 하고 시작하죠. 예.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너무나 도드라지게 나왔어요. 하루에 1조 3천억을 사는 이 외국인 수급을 봤는데 뭐 어마무시한 거죠. 지난주에 외국인이 한 2조 샀어요. 2조. 근데 여기서도 또 야, 사면 산 거지. 여기서 또 책 잡으면 또 무슨 얘기예요? 야, 삼성전자만 사더라. 하이닉스도 안 사던데 삼성전자만 사던데.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왜 그랬는지 한번 얘기할 거고요. 어찌 됐건 간에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를 아주 뭐 어마무시하게 잡았다는 얘기는 시장 얼로 봤다는 얘기예요. 빠지는 쪽으로 봤으면 시가총액 1위를 왜 사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시가총액 1위에 샀겠죠. 그런데 요 옆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인 수급이 진짜 줄창 팔다가 겨우좀 올랐는데 삼성전자 하나 빼면 없더라 라고 책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종목 얘기는 뭐 다음 코너에서 하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건 현물 수급이거든요. 현물이 하루에 1조 3천억을 샀으면 우리 그냥 툭 까놓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시장 위로 봤으면 선물도 같이 사야겠죠. 어마무시하게 네. 샀어야죠. 근데 그날 외국인 선물 산 거 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지수로 완벽히 쐈다는 얘기는 아니란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 사실 종목이 다 서 있고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올라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상승분의 20%는 올라가요. 이론적으로 시가총액 비중만 따져도 되니까. 그러면은 그 분위기는 만들어졌는데 시장 뭐 지수로 봤을 때 뭐 2,400, 2,500 이렇게 쏠 것 같았으면은 이날 500억 안 사죠. 선물 시장에서. 뭐 이날 뭐 몇천억 샀겠죠. 그리고 나서 쭉쭉쭉 이어갔겠죠. 근데 그런 그림이 아닌 걸로 봐서 지금 뭐 2,300 뭐 하이킥 뚫고 나서 2,400, 2,500 당장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고민은 뭐 하지 말자 그랬어요? 방향 고민은 하지 말자 그랬죠. 거기에는 딱 맞는 얘기입니다. 방향 고민 할 것 같으면 삼성전자로 저렇게 사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엮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지난주에 또 연준이 나는 여전히 시장 편입니다를 공식 선언해 줬으니까 적어도 내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갑자기 부러질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좀 편안하게 쳐다봅시다. 편안하게 쳐다봐도 종목이 보일까 말까인데 이거를 불안감 섞인 시각으로 종목을 찾으면 이게 보이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혹자들은 이런 얘기해요. 야, 봐라.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쭉 빠지다가 야, 요즘에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 이거 좀 코로나 다시 확산되면서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눈높이에 어느 정도 이제 걸맞는 이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다 보니까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야,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이거 시장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꺾인다. 근데 단기 빠지는 거는 눈꽃만큼 빠지고 장기 빠지는 게 많이 빠지니까 장단은 죽어나겠죠. 야, 이거 장기 금리가 왜 빠지겠냐. 이거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니까 빠지는 거다. 안 좋은 시각으로 읽으면 읽을 수 있는 지표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올랐냐 빠졌냐 아니라고 한다면 이 지표보다는 기대감에 더 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주식시장은 미래에 배팅하기 마련입니다. 미성장률이 박살이 났다. 그래서 시장이 빠졌냐를 쳐다보자라는 거죠. 안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뭘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럼 2분기 박살 났으니까
3분기 좋아지겠네. 여기에 배팅하는 거거든요. 원래 주식시장이 과거가 아닌 미래에 배팅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그 다음을 보고 있다. 여전히 지금 우려보다는 기대가 높은 구간이다. 외국인 수급이 부활한 이 시점에서 방향 고민을 한다는 거는 종목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률을 상당 부분 갉아먹는 거와 같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고민들은 뭐 지난주에 이어서 전반적으로 좀 해봤는데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종목을 또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다시 성장주냐 경기주냐에 대한 고민들이 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그 기술주들이 좀 살아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같은 기업이 좀 다시 약진할 걸로 보이고 한편에는 경기주는 현대차가 앞서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요. 예, 종목 아이디어 좀 주세요. 뭐 꼬마들한테 물어보면 잘 아는데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네. 물어보면 요즘 꼬마들은 말 되게 잘해가지고 아 됐어 뭐 그런 걸 물어봐 뭐 그냥 둘 다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똑같은 증시 상황이에요. 너 성장주야 너 경기주야 뭐 너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둘 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난 둘 다 좋아요. 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맞아요. 다만 주도를 어떻게 그러니까 깨지냐 안 깨지냐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서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주도주 거래하는 이유가 뭐냐. 오를 때 제일 많이 오르고 빠질 때 제일 덜 빠지니까 거래 우리가 주도주 거래하는 거다. 근데 그 날아가던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 스크래치 났다고 야 끝났어 딱 찍어버렸으면 지금 이 상승 또 못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죽는 주도주 없으니까 한번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자료 하나 보시죠. 지난주 수급만 끊어왔어요. 5거래일 누적이니까 위에 건 외국인이고 아래 건 기관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죠. 뭐 샀는지 눈에 딱 보이잖아요. 외국인이 지난주에 뭐 샀어요? 네, 삼성전자 샀어요. 삼성전자로 1.6조 넘게 샀어요. 이거 본주만 포함된 거니까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갖다 뿌려 붙이면 1조 7천억 이상 샀어요. 어마무시한 거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한번 팔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금요일 날 외국인 매수 상위에 뭐 있었어요? LG화학, 뭐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딱 요거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 잡아 당긴다? 아 그럼 뭐 why not? 뭐 가보는 거죠. 뭐 한 번도 삼성전자 비싼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뭐 단기 상승 부담감 느끼면서 조금 꿀럭거리니까 그 다음 뭐 사는 거 봤어요? LG화학, 삼성 SDI 사는 거 봤거든요. 그럼 가보는 거죠. 그럼 밑에 네이버 카카오 있는 거고. 그러면 넓은 범위로 안 가도 돼요. 요즘 시장에서는 딱 오르는 종목만 딱땅땅 치고 올라가니까 요 범주 내에서만 놀아도 큰 무리 없다라는 거죠. 왜 기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 많이 팔았는데요. 그럼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 판 게 큰가 아니면 산 게 큰가. 산 게 어마무시하게 크죠. 근데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수가 굉장히 큰데 하이닉스는 매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 번도 비싼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뭐 주가가 막 올라간다 그래서 누구 하나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이 시각은 없어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는 이렇게 움직였고요. 다음 페이지 먼저 끌어보죠. 하이닉스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둘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비교해 보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죠. 예. 좀 정신 없으실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 PBR 값으로 봤을 때 얘네들 지금 한 1.5배 정도 해요. 우리 PBR 1배 하회하는 종목 막 이런 거 사죠. 삼성전자 우리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PBR 1.5배다. 이거 비싸다라고 얘기하면 뭐 주식 못하죠. 예. 하이닉스는 PBR이 1배가 안 돼요. 1배 수준에서 계속 맴돌아요. 이거 뭐 한 0.9, 1배 밑으로 가면 사자 부르고 뭐 한 1.5배 정도 가면은 뭐 팔자 부르고 이렇게 이제까지 계속 끌고 왔어요. 지금 1배 수준이거든요. 그럼 둘 다 멀티플로 봤을 때는 안 비싸요. 그럼 차이가 무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 수급이 빠르게 살아나고 있고 하이닉스는 개인 수급이 빠르게 살아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개인 수급 탄력이 세요? 외국인 수급 탄력이 세요? 외국인들이 우리가 장 끝나고 네. 외국인이 오늘 뭐 샀어? 이거 쳐다보는 이유하고 똑같잖아요. 외국인 수급 탄력이 세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수급 주체, 뭐 강한 수급 주체가 하이닉스가 아니고 삼성전자한테만 붙었다. 예전을 한번 보면 삼성전자 오르는 날 하이닉스도 올라요. 왜? 서로 메모리 반도체 해먹고 사는 건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약간 얘기가 틀려요. 하이닉스는 뭐밖에 없어요? 메모리 온리고 온리 메모리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는요. 메모리 말고 뭐 비메모리도 있고 뭐 바운드리 얘기도 나오고 하물며 얘네들은 뭐 가전 핸드셋도 있죠. 하이닉스는 온리 메모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페이지 얘기를 한번 하죠. 이 고정거래 가격이 반년 만에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 금요일 날 우리 이 소식을 접했는데 뭐 시세를 주도하는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서버용 디램이에요. 데이터 센터 뭐 블라블라 뭐 그러면 결국 뭐 모이는 거는 뭐 서버용 디램 뭐 가자 뭐 서버용 디램 뭐 이 얘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 데이터 센터 뭐 구글이나 뭐 이런 쪽들 한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그럼 나 메모리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나 데이터 센터 내가 확장해야 되는데 나 이 언택트 시대에 내 데이터 센터 나 확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뭐부터 해요? 일단 사재 끼는 거죠. 수급에 균열이 생길 것 같으면 일단 사재 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용 디램 수요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가 안 써도 일정 부분 안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에서 뭐 코로나 빵 터졌다, 예. 지금 뭐 생산 올스탑 이래버리면 이 메모리라는 게 제한적인 이 플레이어들이 생산을 하는 이 품목이다 보니까 하나 이 차질이 생기는 게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딱 이 스탑이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메모리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스팟 가격이 수직으로 튀어 올라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 해야 되는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야, 일단 좀 쟁여놔. 일단 좀 쟁여놔. 이걸 계속 끌고 갔겠죠. 근데 이걸 일단 좀 계속 쟁여놓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야, 이제 그만 사도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정거래가가 조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뭐 금요일 날 뭐 뉴스들 뭐 언론사별로 많이 나오던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하반기 실적 어쩌나 뭐 실적 고공행지 끝났나 뭐 머리끝은 다 그래요. 근데 끝까지 읽어보면 다 무슨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것.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리니까 우리 이 뉴스 가지고 너무 이 민감하게 굴지 말자라는 거죠.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굴어야 될 것 같으면 수급은 이미 변했을 테니까. 근데 변하지 않은 수급을 보고 우리 너무 민감하게 놀지는 말자. 그리고 둘의 또 가장 큰 차이는 바운드리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바운드리가 없고 삼성전자는 바운드리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 살 거라고 산다면 뭘 사는 거예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산 거예요. 야, 그러면 네 말대로 하면 하이닉스는 앞으로 계속 죽는다는 거냐?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탄성이 떨어졌지 삼성전자 주가하고 역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이닉스도 떠밀려서 올라가는 형국 정도는 맞춰줄 거라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뭐 무장창 뛰고 나니까 하이닉스는 계속 서 있었고 그럼 목요일 날 뭐가 더 올랐어요? 삼성전자는 상승폭이 줄고 하이닉스가 채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읽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이고 요 얘기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시각이 그쵸? 긍정적인 겁니다. 예. 네네네. 예. 그리고 요 얘기도 네. 한번 해보죠. 지금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갔네. 네. 여기 있네요. 여기 한번 보시면 빨간색은 스팟 가격이고 제가 방송 오래 했으니까 네. 이 차트는 제가 뭐 여러 번 보여드렸던 예. 기억이 납니다. 고정거래가가 딱 이렇게 하회하기 시작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곧 고정거래가가 하향 조정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왜? 바깥에서 파는 스팟 가격보다 그렇죠. 고정거래가가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으면 무슨 현상이 발생돼야 돼요? 스팟이 가격- 올라가든가 예. 아니면 고정거래가가 꺾여 내려오든가. 근데 빠지고 있는 스팟을 들어올리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럼 뭐가 결정이 되겠어요? 고정가 인하 압력을 고정가가 받죠. 인하가 예.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은 스팟가가 고정가 대비해서 가격이 좀 밀리고 있었어요. 그럼 누가 봐도 고정가 밀린다는 거는 눈에 보이는 뉴스였거든요.
그러면은 지난 금요일 날 이 고정가 하락한 뉴스를 보고 어이구 이거 어떻게 하지? 고정가가 하락을 했네. 이 팔아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고정가 하락할 건 알고 있었고 그거 알고 외국인이 그만큼 샀으면 외국인이 반대로 이제 덮어놓지 이제 뒤집어 놓기 전까지는 끌고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읽으시면은 시가총액 1, 2위 업체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덜해지실 것 같고 뭐 오늘 모르겠어요. 갑자기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 뭐 한 1조 팔았다. 그런 뭐 얘기가 좀 틀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그림 보기 전까지는 끌고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고 뭐 외국인의 편식에서 찾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금요일 날 외국인이 딱 그 삼성전자 매수 끊어놓고 나니까 뭐 사는지 딱 보자라는 거죠. LG화학, 삼성, SDI 사더라는 거예요. 실적 나왔죠. LG화학 뭐 중도형 정제에서 흑자 얘기했고 요즘 테슬라 잘 나가고 테슬라가 뭐 예전에는 뭐 흑자, 적자, 흑자, 적자 뭐 이게 번갈아 가면서 먹었는데 요즘은 계속 흑자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날아가죠. 그러면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들 뭐 기가 팩토리 이 얘기로 가면은 뭐 LG화학 어쩌고 저쩌고 또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만 글로벌 넘버원 2차 전지 메이커가 어디예요? LG화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생산 캐파만 봐도 알잖아요. 뭐 점유율만 봐도 아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유율 뭐 어마무시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뭐 놓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 그림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스토리하고 똑같을 텐데 요즘 현대차 뜨겁죠. 현대차 요즘 뜨거워요. 전기차 얘기 네. 요즘 많이 나오니까 정의선이 자꾸 누구 만나요? 이재용 부회장 만나잖아요. 그럼 둘이 만나서 뭐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뭐 물론 뭐 시작할 땐 그 얘기 하겠죠. 근데 결국엔 무슨 얘기예요? 우리 협력하자. 전기차 시대 올 거고 그럼 배터리 니네 거? 뭐 이 얘기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LG화학이고 삼성 SDI이고 뭐 그림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식에서 찾는 아이디어를 찾는다든지 너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뭐 다음 페이지 먼저 보여드리면 네이버, 카카오 얘네 절대 한 방에 안 죽는다.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 지난주 그림 한번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거 한번 흔들렸다고 내다 던졌으면 그 이후 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여기 뭐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그림 뭐 괜히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이버 실적 발표 딱 보고 나니까 영업이익이 YOY로 얼마 올랐대요. 뭐 어마무시하죠. 예, 뭐 80% 뭐 막 이렇게 불러요. 실적 굉장히 잘 나오더라는 거죠. 라인이 까먹었는데도 이만큼 나온대요. 그럼 라인 제끼고 별도 기준을 읽었으면 더 어마무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제 어닝이 꺾일 것 같아. 이렇게 얘기 나오면 또 뭐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닝은 계속 강하게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애써서 주도주를 잡았으면 컨트롤을 해가야지. 이거 끝났어. 이 끝났어 의견은 시장이 내리는 거지 절대 제가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도주만 잡고 지금 매매만 돌아도 돈 챙기는 데는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삼성전자가 꼈는데 방향을 고민을 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주도주 하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수익률에 유리하다라는 의견으로 말씀 지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핵심적인 주도주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뒤를 따르는 하이닉스, 2차 전지의 LG화학, 삼성 SDI, 또 성장주의 네이버, 카카오까지 시장 흐름들 체크했고요.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포트폴리오가 어떨 때는 딱 포커스가 맞아 있는 게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확 퍼져 있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시장은 네. 슬림화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바운드리 가지 마시고 뭐 핀셋 뭐 포트폴리오 전략 쓰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뭐 요 바운드리 내에서 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